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일본 문화가 미개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어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남성들과는 도저히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여성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야후 재팬 뉴스 기사에는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코입니다. 저는 도쿄의 한 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뉴스까지 시청자들에게 날씨를 전해드리는 일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직업이었죠. 동료들도 부러워했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답답함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면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남자 직원들이 먼저 발언하고 여자 직원들은 그냥 듣고만 있어야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손을 들고 말하려고 하면 부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유리코 씨는 예쁘게 웃으면서 날씨만 전해주면 되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기상학을 전공했고 나름대로 전문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분위기였죠. 점심시간에 여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냥 참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일본은 원래 그런 곳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선배가 한숨을 쉬며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답답해졌어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머니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어. 하지만 참고 살아야지. 그게 여자의 운명이야.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이게 당연한 건가 싶었습니다.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뭐 어쩌겠어. 일본은 원래 그런 나라야.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점점 더 답답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직장 내 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일본과 많이 달랐습니다. 여성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런 의견들이 존중받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가 인상적이었죠.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여자 출연자들이 정말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다. 저런 문화도 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영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리코 씨, 내일 한국 방송국과 협업 프로젝트 미팅이 있어요. 통역도 오니까 참석해주세요. 갑자기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궁금했어요. 다음 날 미팅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서 온 방송국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팀에는 여성 PD가 있었고 그분이 프레젠테이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국의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그 여성 PD분이 자신감 있게 발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일본 직원들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그 PD분과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나요? 물론 아직 개선할 점들이 많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여성 임원들도 늘어나고 있고 의견을 내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런 말을 듣고 있으니까 뭔가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일본과는 다른 문화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 미팅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직장 문화나 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국에서는 여성 CEO들이나 임원들이 일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있을 줄 몰랐네. 혼자 중얼거리며 자료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리코 씨, 다음 달에 한국 취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주일 정도 서울에 가서 한국의 기상 시스템에 대해 취재하는 거예요. 정말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볼 수 있다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출발 전까지 한국어 기초 회화를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책들도 몇 권 읽어봤죠.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도 친절했고 여성 직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기상청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기상청 브리핑룸에서 여성 예보관이 당당하게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석한 기자들도 진지하게 질문하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한국에서는 여성 예보관이 많은가요? 통역을 통해 질문했더니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기상청에는 여성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실력만 있으면 성별은 중요하지 않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취재 일정 중에 한국의 방송국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성 아나운서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방송 문화가 많이 다른가요? 저도 일본 방송을 많이 봤는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뉴스 진행할 때도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일본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길거리에서도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플들을 보면 남녀가 대등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일본처럼 남자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여자가 듣기만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죠. 정말 신기하다. 혼자 걸으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며칠 더 한국에서 지내면서 더욱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직장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기회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도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일본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부러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의 취재 일정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답답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서 회사로 출근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일본에 돌아온 첫 출근 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때문에 모든 게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느낀 그 답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부장이 여성 직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해봤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본 그 당당한 여성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부장님,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용기를 내서 말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유리코 씨, 당신은 카메라 앞에서 예쁘게 웃으면서 날씨만 전하면 되니까. 그런 어려운 건 남자들이 할 일이야.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 전문가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아직도 이런 수준이라니요. 점심시간에 여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정말 달랐어. 여성들이 훨씬 당당하게 살고 있더라. 그래? 부럽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일본은 일본이야. 우리가 뭘 바꿀 수 있겠어?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욱 답답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 남성들은 여성을 훨씬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대등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정말 부럽다. 저런 문화에서 살고 싶어. 혼자 중얼거리며 영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리코 씨, 다음 주에 방송국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하는데 패널로 참석해달라고 하네요. 20대 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토론이래요.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말해보고 싶었어요. 토론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점들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볼까?
거울을 보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움을 일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토론 당일,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다른 패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결혼은 역시 일본 남성과 해야죠.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편하니까. 한 패널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욱 할 말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의 결혼관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패널들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대부분 일본의 전통적인 결혼 문화를 옹호하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남성들이 가장 좋죠. 우리 문화를 잘 알고 있으니까 여성은 역시 집안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회자가 저를 향해 마이크를 건넸어요. 유리코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정말로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이크를 받은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할 시간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생각이 많이 달라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은 여성을 대하는 문화 자체가 일본과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패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말하고 싶었어요. 한국 남성들은 여성을 정말 소중하게 대해요. 직장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줘요. 반면에 일본은 어떤가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좋은 점이요? 저는 못 찾겠어요. 더욱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일본 문화는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미개한 문화예요. 회사에서 여성들은 장식품 취급받고 집에서도 남편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스튜디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패널들이 입을 벌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반면에 한국은 선진 문화예요. 여성도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고 남성들도 그런 여성을 응원해줘요. 저는 이제 일본 남성과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한 패널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일본 문화를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자신감이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일본 남성들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아요. 그냥 집안일하고 아이 낳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죠. 반면에 한국 남성들은 여성의 꿈과 능력을 인정해줘요. 사회자가 급히 광고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조건 한국 남성과만 결혼할 거예요. 일본 남성들은 여성을 100분의 1도 제대로 대해주지 못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 진짜 생각을 말할 수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는데 젊은 여성 스태프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용감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저희 또래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욱 용기가 났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인터넷을 확인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나온 방송 영상이 벌써 여러 사이트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들을 보니까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유리코 말이 맞다. 일본 남자들 정말 답답해. 나도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네. 20대 여성들의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모두 제 말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댓글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일본을 모독하는 매국노. 한국에 가서 살아라. 방송국에서 퇴출시켜야 해. 그런 댓글들을 보니까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제가 옳은 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날 출근했을 때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자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남자 동료들이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저 여자 완전히 미쳤네. 일본을 욕하다니 정말 배은망덕해. 그런 말들이 귀에 들려왔지만 이제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옳은 말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부장실에 불려갔을 때 정말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유리코 씨, 어제 방송 때문에 회사로 항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솔직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에요. 솔직한 생각이라고 해서 뭐든지 말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당분간 방송 출연을 자제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제 이야기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야후 재팬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이 1만 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대 여성들의 지지가 압도적이었어요. 유리코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다. 나도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일본 남자들은 정말 답답해. 드디어 누군가 제대로 된 말을 했네. 하지만 우익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국가를 모독하는 매국노. 한국으로 추방해야 한다. 방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 그런 글들을 보니까 조금 무서웠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건 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를 건드렸다는 증거였거든요. 며칠 후에는 길거리에서도 반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젊은 여성들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유리코 씨 맞죠? 정말 용감하세요. 저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한국어 배우려고 하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 말이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이 많은 분들이나 남성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지하철에서 중년 남성이 저를 알아보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런 여자가 일본을 망치고 있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기초적인 회화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책들도 더 많이 읽었죠. 어느 날 인터넷에서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꿈꾸는 일본 여성들이 늘고 있다. 그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제 방송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학원에 갔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수강생들 대부분이 20대 여성들이었고 다들 비슷한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유리코 씨 방송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국 남성들이 정말 여성을 잘 대해준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제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요. 하지만 회사에서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상사들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고 방송 출연 기회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압박이 계속되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기로 한 거였어요. 부장님, 어학연수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어 연수라고? 지금 상황에서? 부장이 당황하며 물어봤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네,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무급휴직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저 때문에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한국행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보는 거였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 등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첫 수업 날 정말 신기했어요. 반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배우러 왔어요. 자기소개를 할 때 그렇게 말했더니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 분이시구나.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저는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니까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도 빠르게 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혼자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한국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생활 한국어를 익혔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한국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일본 분이세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분이 소희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그렇게 첫 한국 친구가 생겼습니다. 소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소희를 통해 더 많은 한국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죠. 유리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만날래? 다들 일본에 관심이 많아. 그렇게 해서 여러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남자들이 먼저 나서서 주문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뭐 드시고 싶어요?
매운 거 괜찮으세요? 한국 남자친구들이 저에게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일본에서 했던 말들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유리코, 우리 오빠 친구 중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 한번 만나볼래?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소희가 계속 권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회사에서 일 잘하고 성격도 정말 좋아. 여자친구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될 정도야. 결국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민수였어요. 첫 만남은 홍대의 한 카페에서였는데 정말 좋은 인상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소희한테 많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한국어 공부하러 왔어요. 와, 대단하세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민수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었어요. 일본 남성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일본과 한국 문화 차이가 크죠. 적응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오히려 한국이 더 편해요. 여성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정말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만날 때마다 한국 남성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정말 세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두었다가 맛있는 식당을 찾아주고 제 기분을 항상 살펴주었어요.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집에 일찍 들어가실래요? 그런 배려를 받을 때마다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6개월의 어학연수가 끝나갈 무렵 민수가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리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죠? 정말 아쉬워요. 저도 정말 아쉬워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민수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혹시 결혼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정말 유리코를 사랑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다니요. 네, 저도 민수를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했던 그 방송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